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은 나에게만 왜 이리 가혹한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찌 보면 인생 바닥 같고 끝없는 고통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저에게 심장 판막 수술을 앞두고 느낀 감정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말쯤 오래된 친구가 출장을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예전 이야기를 하며 글쎄요. 이제 저도 49세, 만 50세가 되어 할 이야기도 많고 예전 이야기도 많이 했죠. 특히 대학 다닐 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친구 녀석이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은 저만 조금 마시고 자리를 파하고는 과식한 것 같아 식당에서 집까지 걸어서 30분 걸어서 도착하고 잠을 잤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보통 때와는 다르더군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뭔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느낌, 그리고 평상시와 다르게 강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점심도 먹지 않고 퇴근 시간에 미리 검색해둔 회사 앞 심장내과에 들렀는데 심전도가 정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불편해서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니 부정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때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잡음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는지 다음 주에 심장 초음파 찍어보자고 하셨고 그렇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녁쯤 되니 오전보다는 호전이 되는 것 같고 기분 탓인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인가 똑같은 증세가 나왔는데 이때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런 증세가 느껴졌고요. 며칠 후 회사 선배랑 우연히 반주 한잔하며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다음날 똑같은 증세가 있었습니다. 사실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해서 뇌졸중인가 119 타고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나 고민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큰 병원에서 사진이라도 찍어보자는 마음으로 대학병원을 검색했고 다행히 회사에서 지하철로 5코스 가면 그것도 지하철역 바로 옆에 대학병원이 있길래 전화로 예약을 했고 가장 빨리 진찰을 볼 수 있는 심장내과 선생님과 예약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이번 검사도 그냥 이제 나이도 50인데 그런 식으로 술 좀 줄이라고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나 들을 줄 알았죠. 하지만 대학병원이다 보니 예약하고 검사 하나 예약하고 검사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니 2달이 지나더군요. 심장 초음파, 경식도 심장 초음파, CT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검사 받았을 때 담당 심장내과 교수님이 이 상태는 약으로 안 좋아진다고 수술해야 할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가 하나씩 진행될수록 저의 바람과 달리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는 표정이었고 더 어두워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만 끝났으면 저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 다니면서부터 심장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손목에 손을 대서 진맥하듯 느껴보면 심장의 박동수는 규칙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느낄 수 있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심장이 세게 뛰는 느낌, 불규칙적으로 뛰는 느낌. 더욱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살며 느껴보지 못한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먹고 늘 하던 산책을 하는 길인데 3분의 2 정도 돌다가 갑자기 이런 증세가 느껴져서 다급하게 집에 와서 눕기도 했고요. 어지러움 증세도 발현되기 시작해서 하루는 회사 끝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발현돼서 혼자서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가까스로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다 이런 증세가 와서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녁을 빨리 먹고 좀 피곤하다고 잠자리에 빨리 드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벽돌 하나 얹어놓은 느낌까지. 알고 보니 심장병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조금씩 나빠지더라도 어느 순간 나빠지기 시작할 때는 급속히 나빠지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쯤 3번의 검사가 모두 끝나고 심장내과 선생님께서 수술을 할 심장외과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며 상담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교수님이 수술하는 게 아니었나요? 병원에서는 보통 내과에서 진료, 외과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차이도 모르고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각오는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심장외과 선생님도 같이 수술해야 할 단계라고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 피가 역류하는데 그 양이 많고 수술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시더군요. 심장 수술은 95%가 판막 성형술, 5%는 조직 판막 혹은 기계 판막으로 교체를 하는데 수술할 때 심장을 열어보고 판단하게 되고 일단은 성형수술로 2번까지 해보고 안되면 수술실에서 바로 조직 판막 혹은 기계 판막으로 환자가 미리 결정해 둔 것으로 교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의 재발확률 5%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처음 교수님을 뵙고 순간 할아버지께서 계셔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톤은 부드럽고 친절한데 수술에 관해 설명하실 때 눈빛이 갑자기 바뀌면서 어렵고 힘든 수술이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다는 느낌의 강한 눈빛과 표정, 전문가를 넘어 생명 최전선에서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글라디에이터와 같은 카리스마까지. 나와서 이분을 검색해보니 10년 전에 이미 EBS 명의의 출연도 하시고 많은 봉사활동으로 언론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수술 횟수가 무려 6천회, 성공률 거의 100%, 이런 분을 이 위기의 순간에 만나다니 정말 인생의 기인이 아닐까요? 정말 저는 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운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몸의 체온까지 떨어지는 느낌인데 몸의 오한까지 느껴지면서 몸이 엄청나게 차가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한이라는 게 감기 몸살에서 느끼는 오한이 아닙니다. 실제로 열도 나지 않았고요. 몸은 차가워지는데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던 털모자와 장갑을 끼고 출근을 해야 할 정도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그거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꼭 해야 한다고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날짜는 며칠의 선택권이 있었는데 가장 빠른 날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할 수술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설 전에 받으면 설 연휴에 회복하면 되니 회사의 스케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적게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순간에도 회사를 생각하다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밥 벌어먹고 사는 일, 그 일이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